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은. 그리고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운영하고 있죠.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즈음한 올해를 맞아 문 전 대통령이 소개한 책 한 권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소개했길래? 자, 바로 1950년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이 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라며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6.25 전쟁이 북한의 야욕으로 적화 통일 야욕으로 인한 이 대한민국의 을 공격한 전쟁이라는 본질이라는 측면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을 벌였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일이었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숨진 선열에 대한 추모의 메시지는 없었다라는 점도 부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즉각 공격했습니다. 비판을 했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치 6.25 전쟁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칭하는 중국의 시선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입니까?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남침을 남침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자,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예.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따지자면 뭐 6.25 전쟁뿐입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예? 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외세의 침탈이 많은 나라였는데 굳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호국보훈의 날 6.25 전쟁 때문에 순국선열이 아직도 가슴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책을 추천한 의도가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이게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인식 아니냐,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 왜냐하면 재임 때부터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주적이냐 아니냐라는 호칭 논란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대리전이었다, 6.25 전쟁은. 그러니까 이제 달을 좀 잘못 택한 것 같습니다. 맥락 지수가 떨어진다고. 맥락 지수가 떨어진다, 문 전 대통령. 하필 왜 6월 달에 6.25가 있는 달에 저런 책을 추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실제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 전쟁은 북의 침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게 전제가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 우리 국군 그리고 미군 또 여러 나라에서 온 그 파병한 어떤 유엔군 덕분에 우리 남한을 지키고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도 그 시나리오는 유효하거든요. 지금 저 시각은. 예.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 중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싫어할 만해요.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분할 통치하는 안까지 만들어 있다면 네. 지금도 유효한 안입니다. 물론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아야 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야말로 어떤 6.25 73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대통령이라면 전직 대통령이시라면 정확하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보훈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국제적인 학술 토론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결론은 뭐 중국은 그렇다 치고 러시아라도 좀 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최근에 우리 서울대 신범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꼭 6월 달에 저런 네. 책을 올렸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아쉬움들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책을 똑같이 박용진 의원이 추천했거나 김영주 의원이 추천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논란이 제기된 건 문재인 전 누가 대통령이 했느냐? 대통령 재임 당시에 보였던 북한에게 유독 너그러웠던 태도. 예를 들어볼까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너그러웠던 태도.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피살됐을 때 북한에게 보였던 태도. 북한의 김여정의 성명 이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우리 측 자산이 굉장히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유보적이었던 태도들이 계속 겹치고 있었는데 이제 6.25 전쟁마저 북한의 침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미소 간의 대리전이었다. 이것도 아니고 미중의 갈등이었다라는 책을 소개한 의도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복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셨던 직전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하고 있었구나. 더 놀란 건 뭐냐면요. 저런 인식을 심지어 대외적으로 공포를 갖다가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6.25가 미중 전쟁이라고 하면은 6.25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당사자가 미국하고 중국이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 그런데 어디서 전쟁을 했습니까? 한반도에서 했죠. 왜 했습니까? 뭐 그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하는 이유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인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뭐가 됩니까? 미국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뭐가 됩니까? 북한이 남침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진짜 식민지 지배에서 간신히 벗어난 그 불쌍한 나라를 아주 그냥 서울 시내에 빌딩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미국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북한의 그 만행이 모두가 더 정당화가 되고 심지어 그렇게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강행하고 만드는 것이 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그 나라이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게 언제냐면은 1949년 10월 1일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 연도 10월 1일 날 그 생겼던 나라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끄고 초강대국으로 진짜 그 당시에 원탑이었던 국가하고 그 중국하고 그렇게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도 맞지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시각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6.25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뭐 이런 식으로 책을 갖다 소개하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예, 뭐 전직 대통령의 책 소개이긴 합니다만 책방 주인의 책 소개에 너무 과민하게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그 다음 달이면 이제 정전 이제 70주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정전 협상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최종 서명되어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빠져 있고요.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최고 책임자들이 혹은 그 서명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 이건 뭐 한국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전쟁은 국제전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긴 했습니다. 저도 아직 안 읽어봤지만 모든 전쟁은 국제전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마저도 국제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그러니까 영국이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미국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영국이 프랑스하고 전쟁하려고 할 때 미국부터 칩니다. 영국은 또. 그런 것이 다 국제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아마 이 책이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타계한 지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브룩스 커밍스라고 하는 대학자가 썼던 한국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전집을 샀습니다. 완역이 됐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요. 근데 그 책 사실은 저 학생일 때도 부분 발췌한 이런 것들은 봤습니다만 책을 처음 샀는데 이 책은 또 한국전쟁의 기원이 내전, 한국 내부에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참 뭐 탁월한 어떤 저서로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6.25는 우리 내부의 모순 또 국제적인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 소개에서도 한국전쟁이 국제전쟁의 어떤 국제전쟁의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던 게 아닐까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책을 읽읍시다. 책을 읽고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책을 읽어서 우리 다양한 의견, 다양한 주장들을 서로 다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란의 본질은 좀 더 한 발짝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자면 6.25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전쟁 종기로 가면
이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대리전 양상의 갈등 구도가 되죠. 그래서 냉전 시대의 어떤 고스란한 구도를 한반도에서 재현하게 되는데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후에 비화된 국제전 양상이고 전쟁의 분명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나 미국의 견제가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을 침탈해야겠다라는 야욕으로 소련을 찾아가서 군사를 지원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사실 전쟁의 근원적인 원인은 기여하는데 혹시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책 의도가 북한의 책임을 무언가 좀 미화하려는 것, 미화는 아니고 북한의 책임을 좀 쓱 덮으려는 거 아니야라는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서 일고 있거든요. 자, 그러자 여당의 윤희석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임진왜란은 그럼 외중전쟁이냐? 학폭을 입시 탓하며 빠져나가는 가해자의 궤변 같다. 윤희석, 6.25에도 북한 바라기만 하는 전직 대통령이 개탄스럽다.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있어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건 좀 결이 다른 또 논란인데 검찰 출신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 그제 박덕흠 의원이 주최한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문재인 간첩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검찰 이관에 경찰 이관에 대해서 사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됐죠. 그 이유는 문재인이 간첩이라서라는 주장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했습니다. 자, 최근 간첩단 사건 나오는데 문재인의 비호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며 국민 70%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나와 계신 박용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간첩이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은 검찰 하수인이냐라고 또 했고 이재명 대표는 역사 퇴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이제 문 전 대통령의 북한관, 안보관은 무수히 많은 논란이 돼 있는데 그것과 문재인은 또 간첩이다.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참 좀 색다른 것이 색다르다. 경찰을 저렇게 무시한 사람이 경찰제도발전위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그럼 경찰은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역량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경찰대를 없애겠다. 경찰 조직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는 부분도 아마 저분하고 친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마저도 저분은 검찰 출신 아닙니까? 예. 예. 사실은 그러면 모든 걸 국정원에서 그 기능들을 경찰로 보냈을 때는 그동안의 국정원이 과도하게 사실은 말하자면 간첩 만들기 이런 적을 한 적이 있었다.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탄압을 했다. 이런 부분을 더 이상 그 국정원이 그런 오명을 쓰기 싫다. 이런 의지와 같은 거거든요. 국내 정치적으로. 다만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간첩 잡는 걸 좀 더 강화해야죠. 너무 많이 모든 권한을 역량도 안 되는 경찰한테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그 병목 현상이 생겨요. 경찰이 너무 필요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만은 저러한 분의 저런 인식을 가진 저런 분을 경찰 제도 개선, 저분 앞에서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예. 박 의원님. 우파 급발진. 급발진 사고죠, 급발진 사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그리고 혹은 우파 급발진. 한국의 이제 진보 진영 혹은 민주당을 향한 비판 중에 이제 색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이제 적당히 작작하셔야지. 예.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해버려서 대형 사고를 친 거죠. 우리 국민들의 70%가 문재인이 간첩인 걸 모르고 있다. 국민 무시 발언인 데다가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해놓고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봤는데 총리실 산하의 경찰 제도 개선 위원장인 거예요. 위원장 시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검사 출신이에요. 경찰의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검사 출신을 앉힌 이 정부에
검사 만능주의적인 사고도 이번에 다시 한번 적발이 됐습니다만 예.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간첩이다라고 해야 되는 이제 우파 급발진 사고가 또 지금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어느 간첩이 특전사를 갔다 옵니까? 저도 참 다행이다. 저도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분명히 뭐 색깔론 이렇게 할 텐데 저 육군 레이더병. 취사병. 레이더 부대에 취사병. 갔으나 취사병을 하면서까지 제 역할을 다 했던. 그 일부러 제가 취사병은 빼고 얘기했는데 또 그걸 자기가 또 얘기해.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군대를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었는데요. 감옥을 가서. 예, 뭐 감옥도 갔다 오고 이랬기 때문에 뭐 민주화 어쩌고 그래서 안 갈 수 있는데 갔다 왔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색깔론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예. 합니까? 대공수사 능력이 경찰이 없다. 내가 경찰 제도 개선 위원장이 돼 보니 경찰은 이거 하기 어려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을 문재인이 간첩이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 몇몇은 박수 쳤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런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그 박인환 위원장 바로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온갖 자리에 검사 안 치는 그런 인사는 좀 그만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